나의 비만을 함께 관리해줄 비만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비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진료 시간 동안 그걸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숙제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만 그래프를 그려가는 건데요.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고도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닥유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만 초진을 받았고 그때 숙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생활습관, 식단, 운동 그리고 수면에 관해서 기록을 해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사실 하나의 숙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중과 관련해서 큰 이벤트들,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갔던 시기 그리고 가장 감소되었던 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체중 변화가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하나의 표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면은 정말 의사들이 파악하기 좋겠구나.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도 살짝 표시해두면,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체중이 늘었었는지도 표시해두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뭐 의사와 자주 만난다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로 요 시기까지는 유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라는 거는 사실 평생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약물 치료를 평생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유지가 잘 될 때,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특히 저에게 체중 유발 요인이 별로 없을 때는 약물을 뭐 유지 용량으로 혹은 뭐 끊어보거나 그런 걸 했다가 이제 체중이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 뭐 초조감이 많은 순간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집중적인 관리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살이 찌는 상황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출산이라든지 갱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내가 주로 체중이 늘었던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면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나와 그리고 같이 비만을 관리하는 주치의 선생님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닥유연의 비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소아비만 아니었고요. 완전히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마른 편에 속했어요. 마른 편에 속했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서부터 살짝 살이 올랐었는데 그때 그렇다고 비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놀리고 그러니까 저는 비만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포기했어요. 제가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난 뚱뚱한 사람. 그래서 폭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 그때 옛날 사진 보더라도 뚱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체중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시선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렸던 게 그리고 그렇게 휘둘리면서 나를 뚱뚱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점점 더 살이 쪄갔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는 뚱뚱한 사람이기에 포기를 하고 폭식을 이어나가면서 전 고등학교 때 이제 최대 체중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 체중은 언제나 한 100kg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비만 치료를 받았던 거는 그때는 비만 치료도 아니죠. 뭐 어쨌든 비만에 관해서 돈을 쓰게 되었던 거는 한의원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인가 그때쯤에 갔었는데 문제는 제가 일단 그때는 제대로 비만에 대해서 관리를 받을 만한 마음이 못 됐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뚱뚱한 사람이 저는 뚱뚱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만큼 뚱뚱하다는 것 자체가 저의 일부분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간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규정을 해버려서 부모님이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완전히 욕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을 때마다 내가 부끄럽구나. 부모님은 내가 부끄러워서 나한테 살을 빼라고 시키는 거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는구나라고 느껴버렸어요. 게다가 그 한의원에서는 저한테도 엄청 뭐라고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엄청 뭐라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자극요법이겠죠. 일명 자극요법을 해서 사실 저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폭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고3을 맞이하고 고3 때 이제 100kg가 넘고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사실 자동으로 살이 빠질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빠진다는 건 없어요. 그거는 원래 뚱뚱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저는 이미 세트 포인트가 90kg대 후반으로 딱 설정이 된 상태라서 노력 없이 체중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살은 저절로 안 빠지지만 다들 주변에서 너무 예뻐지니까 저도 사실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때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거의 보통 한 70kg 후반대에서 90kg 후반대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푸드, 애킨스, 그리고 그 덴마크 다이어트, 그리고 칼로리 계산해서 먹으면서 다른 거 밥을 안 먹고 홈런볼이랑 그 초코우유로 버텨본 적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체중이 좀 많이 빠졌던 시기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리덕틸 복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심장병 위험 때문에 처방이 되지 않는 그 리덕틸을 처방을 받아 먹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진행하는 비만 치료랑 달리 그때 이제 다이어트 약 처방하듯이 처방을 받아 먹었던 건데 왜냐면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가 문제가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리덕틸이랑 같이 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갑상선 한기증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제가 안내를 받지 못했어서 제가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못 들었어서 이거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2008년인가 9년이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저는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응급실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먹는 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었고 결국 그때가 아마 70kg대까지 빠졌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더 이상 유지는 못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한방병원이었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4주인가 입원을 하면서 정말 돈 엄청 내고 입원을 했었죠. 입원해서 아침에 선식 그리고 한약 먹고 그리고 점심때 아마 밥을 줬을 텐데 진짜 밥도 요만큼 줬어요. 밥 요만큼 그리고 저염식에 반찬은 손톱만큼씩 주면서 그냥 굶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선식과 한약을 먹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들 입원하기 초반에는 그래도 막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운동 하나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점점 축축 처지는데 살은 당연히 쭉쭉 빠졌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한 30kg 빠지면서 60kg대가 됐습니다. 60kg대가 되고 간 수치가 오르고 빈혈이 나타나서 그래서 빈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때 이후로는 한방은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방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2차례가 워낙 돈도 많이 들고 돈은 많이 들면서도 제 건강에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둘 다 안 좋았어서 더 이상 그쪽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저 역시 옛날 병원의 다이어트 약 처방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 처방하는 병원이랑 비만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때의 치료와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때의 치료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시작하는 것도 비만 치료하는 의사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어찌됐든 다시 제 그래프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특히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 그냥 빈혈약으로 안 듣더라고요. 최근의 약들은 효과도 살짝 덜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그거를 한 3달 정도 먹었나? 근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옛날 약 진짜 철분제 중에서 정말 그 독한 약이어서 그래서 변비가 거의 항상 발생을 해서 옛날 철분제 그리고 변비약
그리고 그 철분을 흡수를 도와줄 비타민 C까지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겨우겨우 올렸어요. 철분을. 예, 그렇게 올렸고 그 이후로는 그래서 됐어. 난 건강이나 신경 쓸래. 이렇게까지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지 않을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졸업사진 찍을 때는 굶으면서 뺐어요. 운동하면서 굶으면서 빼서 그때도 아마 한 70kg 후반대까지는 내려서 찍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정말 술 많이 마셨어요. 그 술 정말 많이 마셨고 먹는 것도 정말 많이 먹어서 게다가 그때 1일1식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하면서. 근데 그 1일1식은 진짜 미친 듯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정말 뒤룩뒤룩 쪘고 끝날 때쯤에는 그 제가 남녀 공용 XXL 사이즈까지도 안 맞을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그때도 100kg를 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내 체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를 소중히 좀 여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심해야 된 거는 몸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었어요. 보통 100kg 넘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서가 아니었고 100kg가 넘는데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스스로가 신기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스스로를 조금 비하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지만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니, 나는 날씬해야만 남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뚱뚱한데도 나를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네? 내가 그냥 재밌게 지냈어요.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도움받고 서로 뭐 의지도 해가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날씬하지도 않은데 그게 된다는 게, 예쁘지도 않은데 된다는 게.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죠. 나는 스스로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학대하는 방법 이런 거 말고, 굶고 이런 거 말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먹는 거를 충분히 먹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찾아갔고, 그래서 나올 때까지 2000칼로리를 먹어가면서 7개월 동안 태릉인 수준으로 운동을 해서 65kg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5kg를 만들어서 나온 것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1, 2년은 유지를 했어요. 60kg까지도 갔었고 60kg에서 65kg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땄고 퍼스널 트레이너 공인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운동량을 점차 늘려야 됐는데 사실 센터에 있는 것만큼 꾸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아니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었고 그 외에도 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술은 별로 안 마셨거든요. 술도 마셔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면 다시 체중이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늘어났고 다른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5년이 되면서는 원래 체중이었던 90kg 후반대 제 몸이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했고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그때도 관리 받다가 말다가 왜냐면 주치의 하면서는 또 아무것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든 거라서 그때는 또 쉬고 그러다 보니까 90kg 초반대, 90kg 후반대 이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97kg대에서
비만 치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싹센다 치료를 받으면서 87kg, 86kg까지 내렸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의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 이게 다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의사들에게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열심히 전 살아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살이 다시 찌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내 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분명히 살을 빼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는 뭐 졸업사진 그리고 결혼식 이런 것도 있지만 살이 좀 찌더라도 시험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조금 병원의 도움을 그리고 내 주치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미리미리 좀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만 치료를 받는 과정을 꾸준히 좀 기록을 해나갈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건강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도 같이 저와도 같이 우리 한번 건강을 찾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하는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연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